어느 날 총소리가 그냥 계속 나고 비명소리가 들리더라. 정쯔르 공항 활주로를 걷어내야 되는 거면은 이건 할 수 없는 작업이어서. 그 당시 그 목격자들이 말하는 정황을 살펴보면은 밤에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대다수 나오고 2에서 3일, 즉 며칠간이었다. 그리고 여름이었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트럭의 불빛이 상당히 밝았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아우성 소리. 일단 기본 계획에서 나왔던 분들을 다시 한번 만나는 게 우선이었었고요. 몰래물이라는 곳에 살았던 분들, 그다음에 어영이라는 곳에 살았던 분들, 이분들이 직접 학살 장면을 목격한 건 아니고 들은 거예요. 어느 날 총소리가 그냥 계속 나고 비명소리가 들리더라. 또 어떤 사람은 집담에 돌투멍으로 보니까 좀 멀리서 총 쏘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고 그냥 불을 뿜고 있더라. 옛날에 활주로가 이런 식으로 옛날 사진이거든요. 아니 밤에 보면은 알아지겠네. 이거 나중에 좀 모르겠더라고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죠. 증언자들은 요 부분이 아니고 여기라는 얘기지. 예, 그 부분. 요 끝에. 당시엔 지금처럼 공항이 아주 확장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또 일부 지금 공항에 들어간 땅들이 경작을 하고 있었던 밭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은 누구누구의 밭, 왼쪽, 동쪽, 누구 밭 사이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항이 그냥 한 피지로 다 정리돼 버렸잖아요. 또 이만큼 복토가 돼 버렸고 그 위에다가 어떻게 당시 밭에 선을 그릴 것이냐 막막했죠. 그래서 이것저것 자료를 뒤지다가 제주시청에서 당시 제주공항하고 활주로의 모형, 활주로의 모형에다가 두 지적도가 이렇게 나온 자료를 확보했고 어마어마하게 큰 자료인데 실질적으로 그렇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지적도 보고 그냥 그려낼 수는 없잖아요. 그 땅 위에다가, 공항 위에다가. 어떤 지적공사에 문의를 해봤더니 지금 이 땅 위에다가 옛날 지적도를 그려낼 수 있느냐, 측량할 수 있느냐 했더니 가능하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협조구에서 하고에서 다 구획을 해서 여기는 몇 번지, 여기는 몇 번지 이걸 해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가 항공이 막 그 LCC가 들어오면서 남북 활주로를 확장 공사를 해야 됐어요. 어차피 거기 공사가 들어오는데 그 옆에서 발굴하는 거는 허용이 되는 거죠. 남북 활주로가 잠시 폐쇄되는 기간 동안에 하겠다. 대신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었고 기한을 딱 정해준 거죠. 그래서 12월 말일까지. 우리가 집행이 누가 되면 공항을 만들면서 기존의 땅보다 한 3m 정도를 거기를 땅을 채워놨거든요. 그래서 복도도 걷어내야 되고 군수 비축 장비도 이제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들어왔는데 발굴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할 때는 3인 1조로 일을 하거든요. 포크레인 기사분 한 분, 그다음에 그 흙을 퍼나르는 덤프트럭 기사분 한 분, 그 포크레인 장비 옆에 서가지고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해요. 근데 그거 할 때 이제 이분들도 어느 정도 스킬을 가졌냐면 1cm만 파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포크레인 장비로 1cm만 걷어내요. 그 정도로 스킬이 좋은 분들이셨어요. 포크레인을 하는 와중에 뭔가 보여. 그래서 확인해보라.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에 뼈 조각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첫 그 개토제를 지내면서 술을 뿌리고 했던 그 장소에서 성원이 어디야? 첫 유해가 땅을 긁어내는 첫날에 딱 확인이 된 거예요. 노란색 것까지 보면 거기가 넓어가지고 교란층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묻혀 있던 그 형태에서 2차 어떤 물리적인 게 가해져 가지고 그 층이 교란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장이 온전한 유해가 남아있지 않은 현장이에요. 처음 이렇게 발굴되는 현장들은. 군수 비축자재를 만드는 과정에 약간의 일부 훼손이 있었던 그런 층들이었어요. 그래 버리니까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막 압착되어 있어서 이게 개체 발굴이 힘들지 않을까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해를 개체별 분류를 하자는데 합의를 뒀죠. 거기에 이제 뼈 조각이나 뭔가 유물이 나오면 거기에 표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리본을 꽂아가지고 표식을 하면 이제 그 표식된 자리는 이제 전문 발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발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차 발굴 현장은 이렇게 길쭉한데 폭이 좁아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유해 발굴 현장에서 이거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물구나무 서듯이 해가지고 흙을 긁어내는 현장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도구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여기 또 도구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온 게 밥숟가락이에요. 흙을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 넓은 한 32m인가의 그거를 밥숟가락으로 퍼내는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치과 도구들이 또 사용이 돼요. 그 스케일링 기구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갈고리 챙기처럼 된 거 있잖아요. 두 유해가 이렇게 엉킨 걸 떼어내기 위해서는 그걸로 이렇게 긁어내는 작업을 해서 이렇게 수술용 장갑을 다 끼고 그 다음에 치과용 스케일링 도구를 들고 밥숟가락을 들고 그렇게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2m의 강풍과 폭우가 쏟아진 제주지방 4대 하천이 모두 범람하면서 10여 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공항도 잠기고 내가 난리가 났거든요. 현장이 다 휩쓸려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넘버가 다 없어지고 이름이 부여되기를 이제 끝까지 바라는 거죠.